20억 원에서 25억 원짜리 집을 가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12억 원의 매매 거래를 진행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들은 이제 약 2억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진행했던 절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절세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이제 마포구 연남동에 시가 20억 원에서 2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해당 주택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세가 좀 떨어져서 지금 팔면 한 20억 원 정도는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주택이었는데요. 어머님의 이제 바람은 현금이든 주택이든 아들에게 빨리 한 절반 정도는 증여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주택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게 되면 세금도 너무 많고 현금을 주게 돼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우선은 어머님께서 증여가 목적이셨으니까 최대한 시세를 낮춰서 평가를 감정평가사님을 통해서 가감정을 진행했고, 15억 원의 평가가액이 산정됐습니다. 이렇게 증여 목적 혹은 이제 가족 간 매매 목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이제 세부담 측면에서나 세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실익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납세자분의 목적에 맞게끔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은, 어머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아들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갭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주택이 이제 면적이 굉장히 크고 내부 상태가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실제 전세 시세도 낮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즉 어머님과 아드님이 전세 계약을 약 10억 원에 체결을 하면서 나머지 갭에 대한 5억 원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갭이 5억 원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5억 원이라는 현금을 마련해서 어머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갭도 2억 원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족 간 저가 매매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증세법 35조 그리고 시행령 26조에 의거해서 3억 원을 차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현금 최소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만 지급함으로써 시가 20억 원짜리 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취득세가 5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 거고요. 어차피 매매 대금 지급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이제 늘어나는 증여재산공제라든지 아니면은 10년 후에 다시 발생하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활용해서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어떤 반환에 대한 플랜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20억 원에서 25억 원짜리 집을 감정평가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12억 원의 매매 거래를 진행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들은 이제 약 2억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자녀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현금 지급액에 대한 대출, 금융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매가액을 좀 더 조정하거나 혹은 어머님이 자금이 좀 있으면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거나 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서 각자 자금 사정에 맞게끔 끌고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어머님께는 일부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에게 가장 적은 세금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납세자분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방법은 주택을 25억 원에 빨리 처분을 하고 양도세 내고 남은 약 23억 원 정도의 현금을 아들에게 절반 증여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절반으로는 이사를 가고 전세금으로 활용을 하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플랜을 짜셨는데, 그렇게 해서 12억 원을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다음과 같이 약 3억 원이 나옵니다. 할 수가 없겠죠. 현금 증여가 아니라면 이분은 단순히 이제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감정평가를 아무리 15억 원에 받아서 절반 지분을 7억 5천만 원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약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1억 5천만 원을 내고 증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이제 대출 2억 원을 받아서 매매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실익이 있겠죠. 어차피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이 거래에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전세보증금 채권 1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세당국에서 이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래든 대규모로 이렇게 세금이 절감이 되는 거래들은 이제 과세당국에서 항상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점검을 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아들의 매매 대금의 자금 출처는 적절한지, 그리고 전세 계약 체결에 따른 어떤 세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뭐 매매 대금을 혹시 아들에게 뭐 우회해서 반환하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세무상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사후 관리만 잘 한다면 과세관청의 소명에도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내용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